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투자로 매수하면 위험한 지역 수도권 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광역시입니다. 2022년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과 올해 시장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광역시에 이 지역만은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지역들은 우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세 가지를 따졌죠. 첫 번째, 단기에 많이 상승한 지역은 피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기에 급등한 지역을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 23년, 24년 물량이 많은 지역들 피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매수를 하게 되면 출구는 24년, 25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구 시점에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전세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 당연히 가격이 급등한 지역,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도 급등한 지역들은 전세도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교차되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뭐냐면 시장 강도가 지역마다 급등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급등하는 시점들을 대전 같은 경우 2016년 6월이었고요. 부산은 19년 12월, 대구는 19년 9월, 광주는 19년 11월, 울산도 19년 12월. 2019년은 웬만한 지역들은 다 상승을 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장세 시작이 언제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2019년 가을장부터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부터 모든 시장들이 같이 스타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그 전에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부산은 중간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반등했던 시점이 19년 10일이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좀 늦게 출발했죠. 그리고 울산도 조금 늦게 출발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와, 장난 아닙니다. 그죠? 대전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상승을 했긴 했지만 87.2%, 전세는 68.2%, 그 다음에 부산이 50.5%.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9년이니까 20년, 21년 거의 2년 기간 동안에 거의 50% 상승을 했으니까 이것도 평균이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34.8%, 부산에 비하면 대구는 좀 덜 올랐어요. 28.9%, 전세도 27.5%,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광주가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28.9%, 전세도 23.6%, 울산 같은 경우도 대전, 부산, 다음으로 울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36.9%. 그런데 전세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54.3%. 그래서 울산은 저는 좀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보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지역 3개는 대전, 부산, 대구 요 3개의 지역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대전부터 보겠습니다. 대전 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서구 10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 92.4%,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분위, 4분위, 3분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거 염두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성구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1년이 지금 143%, 적정 수요량보다 143%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22년도는 208%, 그리고 23년도에 182%,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지역에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가 조정을 받겠죠. 이게 또 세종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서 좀 더 에너지가 빠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유성구 물량 많습니다. 그리고 초가 물량이 과잉 정도는 아니지만 중구, 동구도 물량이 좀 많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25년 출구 시점에 물량이 좀 많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 230% 정도 되니까 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구 시점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전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 보니까 21년도에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인허가는 줄어들고 올해는 지금 인허가 신고된 게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지금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 2022년도 들어와서 3월 1일 시세까지 한번 살펴보니까 앞에서 유성구 물량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성구 전세 가격이 22년에 들어서 한 3%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서구도 아무래도 영향권에 있겠죠. 마이너스 1.3%. 세종도 빠졌죠. 세종도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마이너스 3.7%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서 조금씩 전세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짧은 기간 거의 2년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상승을 했냐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해운대구입니다. 79%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가 74%, 그 다음이 보니까 동구가 67%,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5분위 지역을 보니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동구이고, 그 다음 4분위가 연제구, 광서구, 기장구, 그리고 3분위가 금정구, 남구, 영도구, 이런 순위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물량이 지금 22년도부터 지금 24년 4분기까지 적정 수량보다 많은지를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지금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동래구, 연제구, 진구, 동구, 남구, 영도구. 그 보면 약간 연접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물량들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 들고, 사상구, 서구도 조금 물량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전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 22년 1월부터 3월 1일까지 살펴보니까 금정구는 아무래도 동래구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정구 자체에서는 물량이 그래 안 많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형태인데 지금 대체 지역인 동래구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제구, 동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물량들이 소화될 때까지는 좀 빠질 거라 보이고요. 부산의 전체 입주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량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유동장세였기 때문에 물량들을 많이 소화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조금 이렇게 오르고 지금 대출도 좀 힘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하죠. 약해서 22년, 23년은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필요 수요량보다 좀 많고 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비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분양을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물량보다는 좀 작다. 그래도 물량이 작지는 않다.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20년도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런데 앞에 17년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누적적으로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19년 9월부터 상승을 했죠.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가 41%, 그 다음에 서구가 34.9%, 그 다음이 달서구가 34.3%, 그 다음이 남구, 그 다음에 달성군 이런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저평가는 맞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죠. 일시적으로 몇 개 지역이 많은 게 아니라 전국이 많습니다. 물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2022년 1월부터 4년 4분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동구 빼고는 전부 다가 필요한 수요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지역이 아니라 대구의 전 지역, 북구 제외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 전체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 2022년도 들어와서 1월에서 3월까지 전세가 하락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전부 다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가 떴죠. 그 속에서 가장 마이너스 비율이 높은 데가 지금 중구입니다. 중구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서구가 마이너스 1.7%, 달성군이 1.5, 그 다음에 달서구가 1.4 이런 형태로 대구 전체의 물량이 많으니까 전체 전세가 좀 빠지고 있다. 아마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 단기적으로 급등한 지역, 그리고 미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 이렇게 교차되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보는데 1번, 그리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두 가지 요소가 교차되는 지역이 대전 같은 경우는 중구 서구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남구, 영도구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북구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번, 2번, 3번이 모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구입니다. 그래서 유성구 물량이 조금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 조금 반등하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움직일 건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래구, 연제구, 동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도 했고
많고 그리고 물량도 많고 우리 전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구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물량이죠.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는 1번이 들어오르긴 했지만 대구 전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역시에 2022년도에 투자하면 위험한 지역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기타 지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